우선은 지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땅을 볼 일은 없지. 땅 보러 다니면 부동산 말고 땅의 단면을 보러 다니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을 지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층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틀어서 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층이 보이면 대부분 퇴적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퇴적됐을까? 그 퇴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건 대부분 화성암이나 변성암이고, 이렇게 보통 층 되어 있는 걸 퇴적층이고, 여기서 형성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은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적암이 되는 과정은 제일 먼저 책에 있는 것대로 표시를 하면 운반되고요. 두 번째가 퇴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쌓여요. 그리고 압축이 돼요. 이 말을 보통 다져짐 또는 다짐 이런 이야기해요. 다져짐 작용 꾹꾹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시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덩어리 되는 과정. 그리고 나면 퇴적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선은 정리를 하면 퇴적암은 퇴적물의 운반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얘네들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다짐작용 또는 다져짐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퇴적암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여요? 자, 그래서 이 퇴적물이 운반돼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까지를 보통 고화작용이라고 해요. 고체가 되는 딱딱해지는 작용을 보통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퇴적암은 쇄설성 퇴적암을 이야기합니다. 쇄설물이라고 하는 게 퇴적물 중에 쇄설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쇄설물이 가루가루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해요. 가장 작은 게 점토, 조금 큰 게 모래, 더 큰 게 자갈, 이런 아이들이 쇄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게 화산재도 있어요. 화산재도 쇄설물이에요. 재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운반돼서 쌓여서 다져짐을 작용을 당하고 교결 작용을 당하면 퇴적암이 돼요. 이 교결 작용일 때 교결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교결물이 이 쇄설물들, 퇴적물들 사이사이를 채워요. 원래는 공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입자하고 입자가 쌓여 있으면 이 사이사이를 공극이라고 해요. 사이사이를 공극. 그러니까 이 공극을 교결물이 채워서 이 본드 역할을 하게 되면 얘네가 하나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딱딱한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퇴적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 대표적인 게 그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돼요. 아스팔트 깔 때 보면, 아스팔트 까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차도 까만색 이렇게 생긴 조각들. 아스팔트 보면은 알갱이들이 보이지. 이건 아스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스콘들을 운반해서 오죠. 덤프트럭에다가. 그래서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요. 여기까지 똑같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롤러처럼 생긴 이렇게 무식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본 적 있으세요? 자동차에 이게 롤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로 미는 거. 그게 다져짐 작용이에요. 꾹꾹 눌러요. 그리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보면 이게 찐득찐득한 무슨 액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교결물이에요. 그 교결물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그죠? 그 돌 된 거야. 그게 아스팔트가 딱딱해지는 과정을 보면 퇴적감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감이 되는 과정의 마지막에 약간의 열과 압력이 필요해요. 그럼 돌이 돼요. 열과 압력. 근데 보통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암석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질이 변해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 돌이 변성합니다. 열에 의한 변성함을 접촉 변성함, 압력에 의한 변성함을 광역 변성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변성작용을 받기 전까지의 열과 압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해질 정도의 열과 압력. 그러면 암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접착하는 작용이라고 되어 있지. 교결작용이 이게 아까 말한 본딩 역할을 한다. 영어로 치면 시멘테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교결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다양한 환경에서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퇴적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이 다르지. 화산재가 존재하는 곳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점토는 조금 더 매끄러운 곳, 여러분들 거기 갯벌 가면 있는 것들. 모래는 이런 환경하고 좀 다르죠. 자갈도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퇴적물들이, 쇠설물들이 어찌됐던지 간에 운반돼서 쌓이게 되고 얘네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돌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퇴적암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세설성 퇴적암이 나와 있습니다. 세설성 퇴적암. 여기 세설성 퇴적암의 종류예요. 세설성 퇴적물에 아까 말했던 자갈, 모래, 점토 같은 것들이 모이면 퇴적암이 되는데 자갈이 모여서 되는 퇴적암이 여감, 자갈 역자예요. 강여감은 갑자가 뿔갑자예요. 그러니까 여감의 자갈이 좀 뾰족뾰족한 형태의 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여감을 강여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갈들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몽글몽글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몽글몽글 안 하고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만들어진 역들이 자갈들이 모이는 경우를 강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래사자죠. 모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암이에요. 이암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점토라고 하는 이게 이자가 진흙 이자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모여서 만들어진 돌이 이암인데 이때 말한 이 점토가 진흙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예전에 찰흙 점토 되게 곱죠. 그렇게 고운 아이들이 모이면 이암이 되는데 이때 이 쉐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한자어로 쓰면 이암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 쉐일 같은 경우는 딱딱한 돌이 되긴 했는데 약간의 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갯벌, 이 점토층이 퇴적이 돼서 돌이 되는 경우는 보통 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지구학 원에서는 얘를 그냥 섞어서 점토들이 묻어서 되는 퇴적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그 다음에 화산세설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산세설물. 그러니까 화산암괴라고 하는 게 화산세설물 중에 고체 덩어리들이에요. 고체. 화산재가 체 입자가 작은 거. 이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화산진. 먼지 진자를 써요. 얘는 재보다 입자가 더 가늘어. 이 화산진 같은 경우는 퇴적암을 거의 만들지 못해요. 보통 화산진과 화산재가 뭉쳐져서 응해암이 돼요. 이 회자가 재회자예요. 한자로. 재가 잿가루, 햇가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산재가 응축돼서 만들어진 돌이라는 뜻이에요. 응해암이. 근데 이제 화산지는 화산 폭발 시 나오는 고체 화산 세설물인데 먼지는 어디에나 있지. 그러니까 재에도 같이 있고
화산역이라고 하는 자갈 사이즈도 묻어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별히 얘만 뭉쳐서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얘는 따로 없고요. 보통 화산재, 그러니까 입자가 고운 입자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응이야. 화산역은 그냥 영어로 라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갈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돌이야. 얘는 일반적으로 응이암보다 조금 입자가 커서 라필리 응이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화산암괴는 화산역보다 입자가 더 커요. 암괴니까 이렇게 주먹 덩어리 같은 덩어리들. 그러니까 조금 더 뾰족뾰족해요. 왜냐면 화산 폭발 시 갑자기 굳어져서 만들어진 또는 화산 폭발 시 그 근처에 있던 부서진 돌들이 같이 튀어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력암. 근데 얘네들은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화산 강력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이거예요.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세설성 퇴적암의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세설성 퇴적암이 있고 책에 있는 것처럼 유기적 퇴적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화학적 퇴적암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설성 퇴적암은 쉬워요. 입자가 가루가루한 게 보여. 입자 크기가 좀 작냐 크냐의 차이지 알갱이들이 보이는 걸 보통 다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기적 퇴적암에 책에는 뭐가 있냐면 석회암이 있고 셔트가 있고 석탄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석회암, 그 다음에 셔트, 그 다음에 석탄. 석탄도 퇴적암이에요. 석탄은 뭐가 퇴적물이냐? 얘네들은 그냥 식물체들이 탄화작용을 받으면 오랜 시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화석근으로도 분류를 하잖아. 식물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고사리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질 시대를 거쳐서 탄화작용을 받으면 석탄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석탄과 석유를 화석연료라고 불러요. 보통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식물체가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돌이 된 케이스예요. 얘네들을 우리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육상식물이 호수에 매몰되어 만들어진 석탄이라고 돼 있지. 이 식물체들이 화석화 작용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셔트는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조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규질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규조토, SI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규질. 이건 그거 뭐지? 플랑크톤. 규질 플랑크톤이 있어요, 실제로. 걔네들이 아주 입자가 작거든요. 뭐 방추충이나 유봉충 같은 형태를 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질 생명체들이 모여서 퇴적암이 되면 셔트라고 불러요. 그 셔트가 가루가루 되면 규조토랑 똑같아요. 규질 성질만 있는 흙을 규조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규조류 등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규조류라고 하는 아주 입자가 작은 플랑크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석회암은 석회질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 식물체, 생명체죠. 그러니까 유기물이 어찌어찌해서 퇴적암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개 드시고 조개를 팍 빻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빻은 아이들이 실제로 퇴적암이 되면 그럼 보통 석회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염이 하나 있고요, 석고도 있고요, 석회암이 있고요, 또 셔트가 있어요. 그죠?
암염하고 석고는 좀 비슷합니다.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일 때 만들어지는 암염. 암염은 좀 유명하니까. 암염은 이 녀석이 침전돼서 돌덩어리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육지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암염은 옛날에 소금돌이라고 했어요. 소금돌. 돌이에요. 돌덩어리인데. 그래서 암염이에요. 얘네만 NaCl, 염화나트륨만 남아서 침전돼서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 석회암이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트가 똑같이 있어요. 이 석회암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침전이 된 거예요. 침전. 그러니까 이 석회질 생명체가 석회암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개 껍질의 껍질이 석회질 성분이에요. 탄산칼슘 성분. 그러니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돌덩어리 되면 석회암이 되는 거고, 얘는 또 물에 녹는다? 녹는데 얘네들이 침전돼서 얘가 덩어리가 지면 얘도 석회암이라고 불러요. 이 석회암을 볼 수 있는, 화학적 퇴적암으로 보는 석회암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석회 동굴에 가시면 돼요. 석회 동굴에 가시면 뭘 보냐면 종류석이라고 하는 걸 보고요. 석순도 보고요. 석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석주를 봐요. 석주 본 적 있죠? 석회 동굴에 가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건 종류석이고요. 밑에 죽순처럼 솟아나와 있는 건 석순이고요. 얘가 끝내는 붙어요. 그러면 석주가 돼요. 얘가 석주, 기둥주자를 써서 돌기둥. 얘는 석순. 이 순자가 세순할 때 순자예요. 돌이 죽순 올라오듯이 올라온다고. 얘는 종류석이에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형성된 녀석인데, 이 석순은 위쪽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물만 떨어지고 여기에 석회질 물질이 남은 거고, 여기는 그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같이 있던 탄산칼슘 중에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고 돌가루만 남아서 점점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붙으면 석주예요. 얘네들은 다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침전물이니까. 근데 성질이 뭐다? 석회암이야.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저 녀석에 만들어진 광물이 방해석 종류거든요. 방해석, 방형석 이런 애들은 다들 석회암 성분입니다. 근데 그게 조개껍질의 주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석회암. 걔네들은 어부석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조개껍질에다가 우리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산성용에 뿌리면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조개껍질에도 그렇게 발생하고요. 여기 종류석 석회동굴에 가서 뿌리면 발생해요. 천연기념물 훼손으로 잡혀들어요. 아시겠죠? 석회암이라고 염산을 뿌려볼까? 그러면 뽀글뽀글 하거든요. 예, 실험됐다 하고 잡혀가시면 돼요. 천연기념물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실험하시기 좀 그렇고, 조개 구이를 해서 드신 후에 조개 껍질을 엎어놓고 뿌려보세요. 반응을 잘 안 해요. 왜? 조개 구이를 해서 먹었잖아. 그래서 이 탄산칼슘이 좀 날아가요. 먹기 전에 하세요. 먹기 전에 어떻게 하지? 아까운데? 알을 파고. 네. 그럼 얘는 규질 물질이 얘도 침전이 돼요. 규질 물질만 물에 녹아서, 그 아이들만 규질 물질이 물에 녹아서 침전된 경우는 첨트 똑같아요. 그러니까 규질 성분이 규질 성분들이 침전되느냐 아니면 알갱이들이 모이느냐. 그러니까 이 규질 생명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플랑크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생대 중생대 물질 중에 유공충 같은 성분의 아주 작은 입자가 모래알갱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과거 퇴적층들 안에서 확대 현미경이라고 하는 실물 현미경을 가지고 몇백 배 이렇게 확대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현미경 속에서 아주 가는 붓으로
조금씩 이렇게 모래랑 쟤들을 구분해내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조개들처럼 생겼어요. 느낌은.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규질이에요. 그런 아이들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알갱이로 뭉쳐서 돌이 되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에 용해돼서 그 물질만 침전이 되면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을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반응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근데 이제 원인이 이렇게 생명체가 그대로 퇴적돼서 만들어졌느냐, 침전물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